안녕하세요. 순서의 국어 문혜준입니다. 오늘은 국어 독해의 네 번째 기본 강의고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예요. 제가 앞 수업에서는 2시간을 통해서 차이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글을 읽을 때 문장마다 왜 또는 어떻게 라는 생각을 넣어서 뒷 문장과 또는 앞 문장과 해당 문장의 관계를 파악해서 정보를 연결시킨 다음 앞에서 배운 차이점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거 제가 1시간 반 정도 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것만 갖고 모든 지문을 분석하고 공부를 하셔도 사실 충분해요. 그 세 가지만 지문 분석할 때 계속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게 독해의 거의 99.9%예요. 그 이상 뭐를 넣으려고 하면 다 잡기술이고 스킬이고 시험에 꼭 필요는 없는데 약간이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만든 그냥 스킬에 불과해요. 스킬 말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왜 또는 어떻게라는 생각 넣기, 그리고 생각 넣은 거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잡아서 구조화시키기. 그게 전부인데 사실 이게 미시고 차이점 잡는 게 근데 거시는 아니긴 해요. 거시는 구조를 갖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구조독해에 대한 반박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은 2019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가능세계 지문인데 이 지문에서는 도저히 학생들이, 그리고 저 같은 강사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배경 지식이 없을 경우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옵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만약에 이 지문 해석할 때 제가 지금부터 밑줄 치는 문장을 시험장에서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읽었을 때 100% 확률로 이해할 수 있다, 읽자마자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든 수능의 모든 지문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구조화된 틀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구조 독해잖아요. 거시 독해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모든 정보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미시 독해를 가르치지만 미시 독해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여기서 앞에서 그냥 가능세계의 개념을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게 2문단까지 흐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시고 저는 3문단을 중점으로 이 지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석을 해볼게요.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명제죠. 조건문을 걸고 명제를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 밑줄 쳐보세요.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이 문장이 시험장에서 읽고 납득을 100%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납득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A이면 B 한다라는 조건문이 있어요. 이거를 논리학에서 얘는 전건이라고 하고 얘는 후건이라고 해요. 이걸 왜 아느냐? 제가 이 지문을 해석하려고, 그리고 PSAT를 치려고 기초 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주제가 나오거든요. 만약 A면 B다의 경우에 전건이 만약에 거짓이면 후건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이게 기초 논리학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한 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실까봐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PSAT 이게 행시 1차거든요. 행정고시 1차 또는 외무고시 1차인데 치는 사람들의 40%에서 50%가 스카이 대생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스카이가 아니고 스카이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논리학 이거 언어 논리 강의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해왕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타 PSAT 언어 논리 강사분들이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하는 말이 그냥 외워라. 그냥 외워라. 그냥 토달지 말고 외워라. 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검색하면 나오고
이혜영 선생님 국어의 기술 유튜브 들어가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분은 PSAT 책도 쓰신 분이니까.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위에서의 흐름은 가능세계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뭐 어떤 가능세계는 성립하고 어떤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서 가능세계는 이름 그대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사례가 실제로는 못 탔는데 탄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건이 거짓인 경우 후건도 참이라고 규정한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일단 90% 이상이 해결을 못해요. 그 상태로 뒷문장 독해를 한다고 가정하고 볼게요. 이제 검정색으로 다시.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거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밑줄이 쳐져 있었을 건데 제가 파일 편집하면서 약간 빠뜨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A가 요 밑줄이에요. 검정색. 내가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장도 앞에 문장이랑 관계를 파악하는 게 힘들어요. 즉, 앞에 문장에서는 요 전건이 거짓이면 명제 전체가 무조건 참이 된다. 후건과 상관없이. 라는 정보를 줬는데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무슨 상황인지 자체 파악은 되죠. 파악이랑 얘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 부정접속사 그럼에도를 걸고 내가 탔다면 그러니까 전건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 참인데도 왜 그 뒤에 게 거짓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게 거짓이잖아요. 그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문장이 나온 걸 보고 앞에 문장이 어떤 의미겠다 추론하는 과정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겠죠. 왜냐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부정접속사를 딱 걸고 뒤에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어. 그나마 그거를 갖고 추론을 하려고 해요. 됩니까? 절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이 아니고 지금 이 질문을 처음 뽑아서 얘랑 얘의 관계를 역추론해서 추론하려고 해도 못해요. 제가 알려준 반대 해석 있죠. 그걸로도 못해요. 얘는 그냥 못해. 그냥 저 문장을 받을 수가 없어. 빨간색 밑줄 친 거는. 이런 게 무조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로 내죠. 문제는 얘로 냈죠. 41번인가? 41번에서 냈어요. 얘를. 근데 얘를 낸 꼴을 보면 이게 실제 수능에서 41번이에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1, 2, 3, 4로 해서 보면 A에 대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결국 정권이 참일 때, 즉 내가 탔다면 기차를 탔다면 뒤에 게 T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 T는 도착이고요. 얘는 제 시간에 도착 못한 거예요. 근데 얘로 주장하지 않는다. 얘로는 주장을 안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뒷문장 전개가 되는 거죠. 하면서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을 따져서 유사성을 따졌을 때 거짓일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확률보다 제 시간에 도착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 경우는 배제하고 얘로 간주한다고 하는 거죠. 즉 얘를 배제하고 얘를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유사성이죠. 근데 그러면 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아니 순살아 네가 저번에 반대 해석을 가르쳤지 않냐? 그럼 얘를 끌고 가서 전건이 부정일 때 TF를 안 따지고 무조건 참여를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얘는 유사성이 없으니까 얘는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 해석할 수 있지 않냐? 네가 반대 해석 가르쳤잖아. 이 정도는 못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맞는 내용이라고 100% 확정 지을 수도 없고, 물론 지문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냈고, 대학생들도 이해를 못해요. 철학에서 논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10분에서 15분을 줘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이거 읽고 문제 푸는데 거의 8분에서 10분 현실적으로 그 정도 시간에 투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앞에 나온 채권 지문이랑 그 천체 우주론 그 문제 풀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 풀고 있는 절체절명의 거의 수능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남았을 그 긴박한 상황에 이거를 읽고 이해를 한다? 불가능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강사들이나 또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강사들은 일단 사기꾼이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요. 막 개념적으로 막 그 논리학 지식을 배경 지식을 읽고 와서 설명하는 강사들은 저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 지식을 들고 다음에 수능장에 들어간다고 이거를 다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기출 분석을 하라고 하잖아요. 기출 분석이 이게 뭐예요? 분석,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를 하려고 기출 분해를 해요. 안에 있는 내용을 분해해서 그거를 찾아서 막 배경 지식을 쌓고 그런 식의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혀요. EBS 연계력도 20% 깎였고 그거 어차피 문학에서 약간 깎거나 화작에서 약간 깎거나 아니면 문법에서 살짝 그 언어 매체에서 살짝 깎을 건데 그럼 여기서는 아예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배경 지식으로 비문학 절대 대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아무리 EBS를 달달달달 보는 강사들도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장에서 매년은 아니겠지만 2017학년도부터 2, 3년에 한 번씩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전제를 놓치거나 대립항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의 전제랑 대립항을 놓치진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딱 그 문장을 보고 잡았어야 되는 전제인데 놓친 상태로 뒷문장을 읽어서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두 개를 잡는 것도 결국 왜 어떻게로 귀결 되는 얘기인데 그걸 못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결국 이해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풀 것인가잖아요. 어차피 이해는 학생만 그 푸는 나 자신만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장에 있는 학생들의 3할에서 최소 3할에서 많으면 8할 이상이 이해를 못해요. 이건 이해를 못하는 게 맞아요. 이거랑 그 17 수능에서 그 콰인포퍼에서 2문단 3문단인 것 같아요. 그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총체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증으로 그 총각은 총각이다. 그 막 동어 반복 명제랑 그런 얘기들 나오죠. 분석 명제. 막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그 한 네 문장, 다섯 문장의 흐름을 내용적으로 이해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 문제도 그 문단을 내용으로 낸 문제도 그렇고 이 A를 밑줄 쳐서 낸 문장도 그런데 수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깔면 그 주변에 있는 문제를 무조건 내고 대신 낼 때 엄청 쉽게 냅니다. 이 41번 그러니까 제가 배치한 세 번째 문제 실제 수능에서 41번인 문제 쉬워요. 엄청 쉬워요. 이 지문, 이 3문단 독해 난이도에 비하면 이 3번, 그리고 수능에서 41번 문제는 매우 매우 쉽습니다. 그냥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가능성이 높은 거, 유사성이 높은 게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이 나왔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계속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사실 그 42번 해설 있죠. 즉, 이 지문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그 요 문단 있죠. 요 문단을 활용해서 보기 안에 있는 반대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은 안 붙어 있었어요. 문제. 적절한 것은 하면서 내는 문제가 있는데 요런 보기 문제 있죠. 1구 수능에서 오답률 1, 2위가 1위가 그 천체론 31번 보기 문제고요. 그리고 2위가 얘 가능세계 문제예요. 가능세계 그 반대 관계 42번이에요. 이거 1구 수능 뽑아서 공부해 보시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끝났으니까 왜 어떻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전혀 안 할 거고요. 요약 비문학 정보를 어떻게 요약하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1등이랑 2등이랑 3등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원리 수업을 2월부터 한 3월 말까지 진행하고요. 4월 초부터 하는 수업의 내용을 지금 이 지문에 나온 문제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얘 있죠. 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 천체론 요거 있죠. 이거
질점, 그리고 굴껍질 문제. 얘는 푸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 문제 수업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어려울수록 푸는 방법이 한 개가 아닐 확률이 높다. 푸는 방법이 무조건 두 개 아니면 세 개, 많으면 세 개까지도 간다.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 개가 되고 약간 더 쉬워지면 두 개. 너무 쉬우면 그때만 푸는 방법이 한 개다. 여러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지문에 있는 정보를 갖다 써서 이 3문단에 어떤 4문단에 어떤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 정보랑 선택지 1번 또는 2번을 대조했을 때 이런 내용이니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음 주에 요약 강의를 이 지문이나 아니면 천체론 지문으로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 문제 분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할 거고 영상을 이제 기본 강의를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험생 분들은 이제 왜 어떻게를 바탕으로 지문 정보 제가 한 문장씩 다 쓰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문단별로 요약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차이점 바탕으로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문제 해석하는 수업이나 그리고 지문에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논리를 구축하는 분석도 계속 할 텐데 수험생 분들 말고 공시생이나 NCS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9급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9급은 여기서 더 나갈 게 없습니다. 9급은 대립항으로 그냥 차이점 잡는 걸로 모든 문제가 풀려요. 9급은 여기서 끝. 9급은 더 보지 마세요. 9급은 볼 게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근데 NCS 7급, 5급 PSAT 치시는 분들은 요약까지는 보세요. 요약까지는 보세요. 근데 해석, 제가 문제 풀이야 하는 부분 있죠.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개다, 세 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 하는 부분부터는 영상을 끄셔도 돼요. 그런 내용의 문제, 그렇게 고차원적인 문제를 내지 않아요. PSAT는 근데 난이도가 더 높으니까 PSAT 기출들을 많이 푸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또 기초 논리 지식을 점검하시고요. 이런 거 있죠. 정권, 후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정권 긍정, 후권 긍정 이런 약간 논리 관계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잖아요. PSAT 하시는 분들은 그거 외우시고 NCS 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거는 딱딱딱 책 사서 외우시고요. 제 거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 타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으면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9급분들은 여기서 끝. 9급분들은 이제 안녕. 다 붙으세요. 오늘 올해 이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다 잘 붙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이제 종강하면서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저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비문학 수업, 요약 중점의 수업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강 기쁘네요. 네.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개강이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